이스라엘 뉴스인데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 남미 공동시장, 캐나다, 터키, 멕시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정밀 부품, 기자재, 다이아몬드 가공 수출을 또 외화를 벌며 해외에서 원자재 소비재, 원자재품, 완제품을 구입한다. 수출에서 다이아몬드 셀의 비율은 20%, 화학제품과 의약품도 가공해서 수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서구권 간의 교육 비중은 국가무역의 80%가 된다. 그래서 서구권의 경제 상황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산업제품 상당수는 수출보다 자국 수출이었다. 그래서 아예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공, 우주, 무기 산업에서 대개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분야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 거 쓰지 마세요. IAI, IMI, 라페일 등의 방위 산업체 이스라엘 기업들이다. 이렇게 한국군에게도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스라엘제 무기가 많이 도입이 되었다.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인데요. 이렇게 해서 키부츠를 통한 집단 농장에서 열매 및 농작물 재배 이렇게 해서 자몽 같은 그다음에 델모트 자몽 주스 일본 오츠카사에게 포카레 웨스트에는 일본산 이스라엘산 자몽이 그레이프 프루츠라는 명칭으로 들어있다. 또 이스라엘산 토마토가 유럽에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기후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재배하는 게 힘들어서 유대인 자본력으로 버티고 있다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때문에 고민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1위 제네릭 의약품 제네사 테바와 해운회사 JIM 유명 기업들이 이스라엘 본사를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독점 문제가 우려돼 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 빈부격차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재벌기업을 통해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 많은 벤처기업의 창업되게 창조 혁신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벤처기업들을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벤처기업 대기업들은 이것을 이런 대기업으로 키우는 데 관심이 없고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을 기업이나 기술을 외국 기업이 팔아먹더는 금어지는 게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개발 창조 혁신적인 기술이 이스라엘 산업 육성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외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미국과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수출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나 그런 기술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고요. 그거라는 그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을 이길 수 없거나 경쟁에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 안에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주변에서 아마 중동과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서로가 상하에 교역하거나 무역 거래가 이제 해결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다라는 거죠. 판매할 때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술 기반에서 해도 자기네들이 그걸 기반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하기가 좀 이게 이런 구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뭐 기업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아프리카 노동자들도 이렇게 목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갈등이 조금 이렇게 됐고 인구에 비해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주택난에서 집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스라엘 인구가 국토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인 월급의 45%를 집세로 쓴다. 그래서 아파트 대란, 월세 대란으로 아파트 임대료가 10에서 20% 급상승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6개월 국방비 지출이 꽤 많고요. 이스라엘은 2021년도자라지만 609억 달러 수출하고 910억 달러 수출, 310억 달러, 301억 달러 적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기계료, 기금속, 화학제품,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기계료, 수송선, 화학제품, 금속료다. 이 상품군들은 전체 수입의 53.2%를 주요 무역 상등대국 미국, 중국, 독일, 터키, 인도, 네덜란드, 이탈리아입니다. 국가 경제에 비해 무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2021년 무기 수출이 4억 6,500원, 세계 10위였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사를 갖다 기술 기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두고 다른 나라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합작 투자도 나쁘진 않고요. 기술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합작 투자해서 거기서 이스라엘들에게 유대인 커뮤니티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서 키우고 이렇게 국내하고 해도 나쁘지는 않지 않. 거기서 기업을 갖다가 이스라엘 국내에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주요 관광지인데 유대인 혈통 외국인 관광객 2019년 455만 명에게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이제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습니다. 선진 경쟁국이고 여기서 이렇게 1인당 GDP는 약 4만 1845에서 5만 4,342 US 달러로 나와요. 1인당 가구 소득이 2만 4,647달러 수준을 찍게 되나 상위 소득층에 부가 집중되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소득 불균형과 높은 물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5만 달러 상회는 선진국 수준이다. 유럽 일부 국고 높은 수준인데요. 군사 기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다. 군 복무에 숙련된 기술 인력이 군인들이 이제 기업으로 유입돼 기술 성장을 이끌고 있다. 상위 10% 소득층의 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물가, 소득 격차에 사회적 불만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항공기 부분도 하네요. 반도체도 하고 우리 네.